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제 제가 홍화 발색 방법에 일유형에서 이제 화통을 씌우지 않고 어, 수태만 가지고 나오는 품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통을 씌웠을 때 유형입니다. 화통을 씌웠을 때 훨씬 더 생합성량을 더 늘려가는 그러한 품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잎의 무늬가 좀 있습니다. 잎에 우리 소위 색화반이라는 무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면 될까요? 사몽이라든가 무희 이런 것들은 무늬가 굉장히 많이 남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리고 어쩌다 무늬가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품종도 있고요. 잎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청무지 잎도 있습니다. 전혀 잎에 10년 20년 길러봐도 아무런 특징이 없는 민자잎, 앞에도 지금 완전히 민자잎이죠. 자, 이런 형태,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 생합성은 꽃봉오리 저온이 시작되는 시점에 벗겨놓아 보면 색이 없어요. 색이 없는데 요대로 그대로 두면은 1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벗기고 12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주 추워지는 시점에 벗기고 1월 달쯤 되면 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녹도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녹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예, 생합성 늘려가는 게 하루가 다르게 그 휴면기 때 나타나요. 즉 저온이 되고요. 우리가 저온이 되면 자, 엽록소를 잘 늘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활동을 하지 않죠. 휴면기이기 때문에 늘려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려가는 품종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라도 꽃의 엽록소를 채우기 위해서 난처가 아주 부단히 뭔 노력을 하는 느낌이 드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난초들을 보면 특히 색화 계통들을 보면 그때쯤 되면은 농도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엽록소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예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품종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통을 12월 보통 둘째 주가 가장 많이 벗기는 시점 같아요. 그래서 색이 일찍 들어오는 거하고는 전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요, 색이 일찍 들어오는 품종이 일찍 벗겨서 생합성량을 늘려가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늘려가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이거는 늘려가 나중에 들어오는데도 일찍 벗겨야 되는 품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색소량이 일찍 발현되는 게 있고 늦게 발현되는 게 있는데, 일찍 발현되는 것과 늦게 발현되는 것 중 화통을 12월 둘째 주에 벗겼을 때, 셋째 주도 되고 첫째 주도 돼요. 그쯤에 벗겼을 때 색도가 굉장히 많은 양을 늘려가는 품종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유형을 제 2 유형으로 묶어본 겁니다. 거기에는 잎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렇게 서성, 또 색화반이라고 하는 서우반성, 굉장히 아주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듯이 전체적으로 약간 탈색된 느낌의 그런 잎을 가진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품종이. 그리고 완전한 청무지 잎도 있더라고 그랬죠. 네, 그러한 유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발색 조기 차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기 차광을 해야 되는 품종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요, 그러면 화통을 좀 늦게 벗겨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칠 정도로 색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어떤 품종이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한국 춘란에도 그런 품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춘란 중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그 두화로 인공 교배를 해서 만든 두화가 있습니다. 홍두화가 있는데 그거를 화통을 씌우지 않으면은 뭐 거무튀튀해요. 거의 어떤 색이냐면 고추가 익기 직전에 녹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을 때 보면 거무튀튀하죠. 막 거의 그런 색상입니다. 예. 이거는 그대로 피우면요 너무 진해 가지고 빨간색이 아니라 마치 뭐라 그럴까요? 진한 아주 농도 짙은 자홍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감상 가치가 떨어지죠. 요거는 늦게까지 씌웠을 때 조금 더 끓고 가면은 선홍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통을 길게 끌고 가는, 지나칠 정도로 농도가 짙으면은 더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이냐? 1월 중순까지 끌고 갑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가 그 색깔이 밝은 홍색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엽록소가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온에 분명히 난초는 활동을 안 씁니다. 우리가 뭐 한 5도, 6도 이런 정도에서는 난초가 거의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엽록소도 엽록소가 생성되는 것이 우리 어? 뭐라 그러죠? 보통 탄소 그리고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합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엽록소를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온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온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품종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아주 발광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자꾸 들어오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잘 엽록소가 벗겨지지 않는 품종도 있어요. 반면에 색소량이 부족해 가지고 그 엽록소하고 대치됐을 때 인위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도 바로 화통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색도를 조금 포기를 하고요 엽록소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1월 중순 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쯤에 바뀌었을 때 색도가 조금 더 늘려가는 그러한 현상, 엽록소한테 지지 않고요. 그렇게 되는 품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품종들은 지금은 이제 워낙 좋은 품종들이 많으니까 도태 순서 과정을 거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을 보면 화통이 필요한데 농도가 짙은 품종이 있고 농도가 옅은 품종이 있고, 그래서 농도가 지나칠 정도로 짙으면 오히려 늦게까지 씌워서 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데 엽록소가 자꾸 들어오는 품종이라면 한 번쯤 늦게까지 씌워서 그 시점을 잡아내는 경우도, 심지어는 1월 말에 벗겨야 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예, 자연 상태에서 2월 달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난실로 들어오면 그와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 앞으로 당겨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품종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묶어서 제가 1, 2, 3 유형으로 보이는데 그걸 또 세분화해 보면요. 다시 6단계, 그다음에 12단계로 또 나눠집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나오는 품종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틈틈이 하지만 제가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벗겼어요. 지금 벗겼으면은 이대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수태로 해서 끝만 보이게 하고 그대로 두면은 얘가 어떻게 발색이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얘는 12월 둘째 주 정도에 벗겨야 맞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짐작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것도 변청 과정이 제가 그대로 보이면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화 두 번째 유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정설이나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3유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